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앞두고 경남 지역 고속도로는 막바지 귀성 차량과 귀가 차량이 몰리면서 오늘 자정까지 88만 8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는 경남 지역 고속도로의 정체는 밤 11시 이후에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은 함안군 진교면 부근에서 사천터널 부근까지 8km 구간과 창원 2터널 부근 20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국도는 창원 방향 마창대교 부근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불황의 영향으로 인한 조선업의 위기는 경남 경제 침체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 성동조선해양 앞 상가입니다. 조선업 침체로 성동조선 근무자가 8분의 1로 줄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점심시간 되면은 가게들이 다 손님 가득 차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한 몇 명 오면은 점심시간 끝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조선업이 회복세를 탔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선박 발주가 꾸준히 늘어 올해 재작년에 3배까지 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조선소는 최근 넉 달 동안 수주량 1위를 유지하면서 올해 수주량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등 우리나라 조선소가 강점을 보이는 고부가가치선 발주가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이 주도를 하면서 그게 일련의 어떤 경쟁국들과의 격차가 조금 생성되면서 저희들 쪽으로 조금 시그널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 조선소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중형 조선소는 정책적 지원과 특성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선종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하해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정도로 확보해 나가면 그 시장이 위축이 돼도 최소한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조선업계는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해시와 통영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폐 조선소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내 고향 어떻게 변하나 두 번째 순서 이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문을 닫은 통영의 한 조선소. 15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 조선소는 10년 전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며 호황을 누렸는데요. 지금은 조선소 파산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폐 조선소를 명소로 되살리겠다며 국토부와 LH 등이 손을 잡았습니다. 선박 부품을 옮기던 대형 골리앗에는 조명등과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고 텅 빈 도크는 공연장 등 문화 복합시설들이 들어섭니다. 특히 조선소 빈 건물은 통영의 12공방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탈바꿈합니다. 통영 폐조선소를 통영의 역사, 문화, 관광, 허브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 재생의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섬처럼 변해버린 김해 장료의 한 마을. 인구가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이 마을은 공동체 재구축이 도시 재생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 대표 브랜드였던 장료 막걸리 도가를 되살리고 지역 예술 작가들의 공연장과 대청천 주변의 임대형 상가주택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이드 협동조합이야. 거기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 거고 거기에 수익이 넣을 거고 그 수익은 다시 이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4곳 이외 앞으로 3년 동안 20곳을 더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구상나무 같은 지리산 고산지대 침엽수가 계속해서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를 포착해도 당장은 속수무책인데요. 원인과 해법 오승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산 정상부가 군데군데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구상나무 등 침엽수들이 말라 죽은 겁니다. 이 같은 집단 고사 현상은 천왕봉과 노고단 등 지리산 전역에서 관찰됩니다. 대부분 한대 식물이다 보니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이유입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2, 3년 안에 전체 서식 면적의 80%가 사라지고
100년도 안 돼 모두 멸종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극단적인 가뭄과 불볕더위, 그리고 태풍까지 겹치며 나무가 생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어 상황이 더 위급해졌습니다. 거창 금원산에서 양묘가 한창인 2000여 그루는 이르면 내년 중 지리산에 옮겨지지만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양묘될 나무들 역시 변화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성질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가뭄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내성을 길러서 현지 내에다가 식재를 해서 그것들에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은 아마 그나마 좀 좋은 보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여름 내 부실한 생장으로 과실맺기와 생식까지 지장을 받는 상황. 이 같은 악순환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산청군 통영 대전고속도로 단성 나들목 인근에서 진주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경상남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낸 소송에 대해 창원지법 행정일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6년 특정 감사를 벌여 창원시가 감개, 무동도시개발 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징수하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427억 원에 이른다며 업체에 재부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지난해 2월 경상남도의 통보가 자치권을 침해하고 감사권을 남용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창원 연구개발센터 건물을 창원 산단 자동차 부품업체인 센트럴에 매각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 크기인 연구센터의 매각 가격은 100억 원대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지원 없이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STX 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사원 아파트와 플로팅독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 양덕동과 파룡동을 잇는 파룡터널이 다음 달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25일 파룡터널이 준공이 되면서 개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룡터널을 이용하면 양덕동에서 파룡동 구간 운행 시간이 15분에서 8분가량으로 줄어듭니다. 파룡터널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소형차 통행료는 9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경남 지역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업일 열흘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4,3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열흘이었던 연휴가 닷새로 줄며 화폐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공급 화폐 가운데 64.3%, 2,822억 원이 5만 원권이었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외 수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 55곳에 12억 원을 지원해 컨설팅, 마케팅, 서류 대행 등에 관해 1년 동안 수출 준비를 돕습니다. 앞서 해당 사업 1차 지원 대상에 경남 중소기업 58곳이 선정되면서 경남에서 모두 113개 기업이 지원받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민선 7기 도정 슬로건으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정 슬로건을 확정하고 경제혁신과 사회혁신, 도정혁신이라는 3대 혁신을 위해 추석 이후 각 추진단 구성을 완료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소방인력 298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올해 신규 채용을 시작으로 법정 기준 인력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장 인력을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